문이 세 개가 있어요. 요 문 뒤에 하나는 자동차가 있고 두 군데는 염소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상품을 가져갈 거야. 당연히 자동차 가져가려고 하겠지. 자, 그럼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냥 내가 제일 처음 선택했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런데 선택의 기회를 바꿀 기회를 줘.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일 처음에 뒤에 물론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 참가자가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사회자가 남아있는 요 문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이렇게 하나 열어주고 그리고 염소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선택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선택해. 그때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다. 내가 제일 처음 선택할 때 내가 뭐고 자동차를 만나게 선택을 했어. 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어.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염소니까 어느 하나를 열어주거든요. 이때 이 사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선택하겠지. 그럼 자동차가 없잖아 지금. 또는 내가 애초에 염소를 선택했어. 그럼 3분의 2지. 이거 둘 중에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사회자는 뭘 항상 보여주느냐면 남아있는 문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보여줍니다. 요걸 또 열어주고 그럼 이 사람은 요걸 선택하겠죠. 한 개인데 자동차가 한 개 남아있는데 그게 자동차니까 자동차가 될 확률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요 확률은 3분의 2다. 바꾸는 게 더 유리하겠지. 안 바꿀 때는 3분의 1이지만 내가 요런 방법을 해서 바꾸게 되면 3분의 2가 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문을 하나를 더 넣어주고 이제 염소가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자 이제 염소가 세 마리 있고 그 중에 한 개는 자동차예요. 내가 그냥 선택을 한다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 안 바꾼다면. 자, 바꾼다면 또 마찬가지. 내가 먼저 자동차를 선택을 해버리면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자동차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선택해놓고 바꿔버립니다. 또는 이제 염소를 선택해요. 내가 이 염소를 이렇게 선택했어. 염소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니까 요문을 탁 열어주겠지. 이제 남은 것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가 자동차예요. 곱하기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8분의 3. 그냥 하면 8분의 2다. 이제 역시 바꾸는 게 더 유리해요. 자동차가 다 하나 내려갑니다. 자, 그냥 안 바꾸면 5분의 2가 돼요. 5개 중에 두 군데가 자동차. 안 바꾸면 5분인데 바꿀 거다. 먼저 자동차를 선택하려면 5분의 2지. 5개 중에 2개니까. 내가 요걸 하나 선택을 했지. 이제 염소를 하나 보여주겠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 자동차가 한 대 또 있지, 지금은. 있으니까 지금 3분의 1이다. 또는 내가 애초에 염소를 선택한다. 내가 이거 선택했다. 사회자가 하나 또 열어두겠지. 남아있는 것 중에 자동차는 두 대네. 곱하기 3분의 2가. 그랬더니
15분의 2, 6이니까 15분의 8이 돼요. 자, 원래는 15분의 6이지. 바꾸면 15분의 8이던데. 아, 바꾸는 것이 6이야. 자동차 한다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다 되있다 해보면. 자, 안 바꾸면 확률이 2분의 1이네. 반이 자동차니까. 이제 바꿀 거야. 내가 먼저 자동차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염소 한 마리를 보여주겠지.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4대인데 4대 중에 2대가 자동차. 2분의 1이다. 또는 염소를 선택했어. 2분의 1. 염소 하나 선택했고, 염소 한 마리를 더 보여준다 했지. 남아있는 게 4개인데 자동차는 3개지. 이건 4분의 3이야. 그리고 4분의 1, 8분의 3, 8분의 2니까 8분의 5가 돼. 그냥 해버리면 8분의 4지. 바꾸니까 8분의 5네. 이것도 바꾸는 것이 되죠.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월 문제를 봐. 월 문제는 이제 이 간단해서 그래요. 간단해서. 너무 간단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여. 자동차 1개, 염소가 2개. 제일 처음에 내가 자동차를 선택해버리면 무조건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 0이야. 또는 내가 이제 염소를 선택했어. 그럼 염소가 들은 문을 보여준다 했지. 한 개 남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야. 확률은 1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3분의 1. 안 바꾸면 3분의 1. 됐죠?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것이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생겼지.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그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니까 먼저 A가 일어나. 그 다음에 B가 일어난다. B가 일어나는데 이미 A라는 사건은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보셈 정리를 한다 했지. 보셈 정리. 그런데 B 바 A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B 바 A가, 즉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1개 있고 당첨되지 않는 게 2개가 있어. 자, A가 먼저 뽑았어. A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A가 먼저 뭘 뽑든지 하나 뽑았겠지. 예를 들어 동그란 당첨을 뽑았어. 그러면 B가 당첨될 거를 뽑을 확률은 빵이니까. 그럼 A가 이거 당첨 뽑혀를 뽑았어. 그 다음에 B가 당첨될 확률은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 앞에가 뭘 시행을 해버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버리니까 뒤에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영향을 받는. 그런데 앞에 A가 이거를 한 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A가 뭘 뽑든지 간에 아무 관계가 없지. A가 뽑는 거하고는 관계없잖아, B. 무조건 확률은 그냥 3분의 1이야. 그런 것을 우리는 요렇게 성립한다. 자, 요렇게 성립할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는 독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 앞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게 독립이에요. 예를 들어 앞에 사람이 동전을 한 개를 던져서 내가 또 동전을 던져. 그럼 앞에 사람이 던진 동전이 뭐가 나왔든 관계없지. 그런 걸 우리는 독립이 돼요. 그 독립일 때는 이런 게 성립합니다. P, B나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나 그냥 B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요게 뭐가 되느냐면 요 A가 일어나든 말든 관계가 없지. 그래서 요 부분을 P,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언제? 독립이다. 앞으로 독립이다 하면 요것만 잘 기억합니다. 독립이다 하면 요것만 잘 기억합니다. P, A교 B가 PA,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 PA교 B는 PA,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사건이 A. 그럼 사건 A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홀수니까 1, 3, 5 이렇게 표현이. 그 다음 사건은 뭐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랬다. 그지?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2 이하인 사건은 B. B는 1, 2. 2 이하인 사건을 B. 그 다음에 소수인 사건은 C. 소수는 2, 3, 5가 됩니다. 이게 C. 이때 A, B는 독립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죠. 독립임을 보여라는 것은 PA교 B가 PA,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라. 그래서 PA교 B를 구합니다. 자, PA교 B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건 1 하나밖에 없네. 그럼 전체 눈은 6개니까 1이, 그 1이 될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 자, PA 곱하기 B인데, PA는 3개니까 6개 중에 3개가 있으면 확률은 2분의 1. 그 6개 중에 이건 2개네. 2개니까 요런 게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했더니 요것도 6분의 1이다 해서 요 2개가 같네.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는 뜻이다. 그럼 사건 AC는 서로 종속, 독립이 아닐 때 우리는 종속이라고 해. AC가 서로 종속임을 보여라. AC는 PA교 C는. 자, 이거는 공통이 되면 3하고 5지. 2개네. 2개니까 이건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자, PC는 어떻게 돼요? PA는 2분의 1이지. 6개 중 3개니까. 그럼 PC도 2분의 1. 2개를 곱하면 4분의 1이지. 자, 곱했는 거는 4분의 1이고, 교집합일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요거 2개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종속이다. 그렇죠. 남학생 17명과 남학생 2학생 헌혈을 한 학생과 헌혈을 하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각각 6명이고 4명입니다. 그러면 총 17명씩 있어서 11명이고 17명이니까 13명이 되겠죠. 헌혈을 한 여학생은 4명, 헌혈을 하지 않은 여학생은 13명. 헌혈을 한 남학생은 6명, 헌혈을 하지 않은 남학생은 11명.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총 34명이 있으니까 34명 중에서 여학생인 사건을 A. 그럼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PA다, 이제? 그거는 34분의 17이 되겠지. 여학생이 17명. 그게 PA. 자, PB는 헌혈을 한 학생을 뽑을 확률은 36명 중에 10명이 있으니까, 34명 중에 10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PA, PB. 자, 이거 2개를 곱했는 거랑, 그 다음에,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한 학생. 교집합이지.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한 학생은 4명이거든요.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한 학생은 4명이에요. 그럼 그거는 34분의 4가 되겠죠. 34분의 4. 이게 서로, 이건 2분의 1이 간단히, 약분하면 5가 되는데, 그리고는 34분의 5고, 이건 34분의 4가 돼요. 다르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이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는 거랑 교집합일 확률이 같나 다르나를 알아보시오. 그것만. 116은 이걸 서술형으로 각각씩 장인에 나왔다. 가끔씩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정리되어 있는데, A, B가 서로 독립일 때, 이게 가정이지. A, B가 서로 독립일 때라는 말은 P, A교 B가 PA,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라는 뜻입니다.
A, B가 서로 독립일 때 하면 요게 성립할 때 이런 거죠. A 예집합, B 예집합 요 두 사건도 서로 독립임을 보여라. 자, 요 사건과 요 사건이 서로 독립임을 보여라는 것은 뭘 보여라는 거냐면 요것이 일어날 확률과 요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것이 요거 and 요것인 확률과 같은지를 보여라. 요 사건과 요 사건이 서로 독립임을 보여라는 말은 요거하고 요거의 교집합, 즉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요 확률이 PA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 요거하고 같은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나 보자. 요거는 P A 합 B의 여집합이에요. PA 합 B의 여집합. 그럼 요거는 1 마이너스 PA 합 B가 되겠어요. 이 사건의 확률. 여집합일 확률은 전체에서 요거인 확률을 빼버립니다. 1 빼기. 자, 다시 PA 합 B라는 것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교 B지. 자, 플러스 PA 교 B인데 A 교 B는 독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 독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독립이다. 요거 때문에 요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시 1 마이너스 PA 1 마이너스 PB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요거를 전개하면 위에. 그럼 1 마이너스 PA가 뭔데? 그게 PA 여집합이다. 1 마이너스 PB가 그게 P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그거는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됩니다. 언제? A, B가 독립이면 요거 두 개도 서로 독립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A, B 때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 이것이 다 독립입니다. 또는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도 독립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놈하고 요놈이 독립일 때만 이게 독립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A, B가 서로 독립이구나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알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일 때라고 표현해주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거는 금방 우리 해봤지. 요거 하나만 하면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두 개가 독립임을 보일 때 언제? A, B가 독립일 때 A, B가 독립일 때 두 번째 요것도 서로 독립이더라. 자, 그거 정리한다. 자, 그걸 또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과 이 두 사건. 자, 이때 이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요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자, 이거는 P 요 말이 되실 거예요. A 교 B의 여집합 하는 거는 A 빼기 B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PA에서 PA 교 B를 빼야 돼. PA에서 PB를 빼면 안 되겠지? PA에서 PA 교 B를 빼요. 차집합은 이게 A 빼기 B죠. 그럼 A에서 이 확률에서 이 확률을 빼면 안 되겠지? 이 확률에서 요 확률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뺄 때는 요렇게 빼요. 그럼 이제 독립이다 하는 조건이 있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A, PB다라고 쓸 수 있어요. 독립이다 하는 조건. 다시 여기서 PA를 묶어주면 1-PB가 다시 PA 곱하기 1-PB가 만들어요. PB의 여집합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것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요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 자, 같은 방법이니까 요것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3개 하는 거 잘 정리해 주라.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요게 참인 문제야. 자,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요게 참인 문제. 그래서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참인 문제 요거 두 개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배반하고 독립 관계야.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이때 PA, PB는 모두 0이 아닌 상태의 이야기다. PA도 PB도 모두 0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자, 왜 그런가? 자, 먼저 첫 번째 거. 배반이다는 말은 PA, B가 0이다 이 뜻이에요. 배반이면 하는 거는 PA, B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는 뭘 알아보느냐면 이럴 때 PA, B가 PA하고 PB를 곱했는가하고 같으면 독립이잖아요. 요렇게 되면 독립이 되죠. 요렇게 되나 안 되나를 알아봐요. 되면 독립입니다. 요렇게 안 되면 독립이 아닙니다. 자, 근데 좌변은 요 가정에서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지. 좌변은 가정에서 여기 0이다 돼 있죠. 근데 우변은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죠. 둘 다 0이 아닐 때 이야기다. 둘 다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0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절대. 같으면 독립인데 절대 같을 수가 없지. 그럼 독립이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두 번째 거. 독립이면 했다, 독립.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은 PA, B가 PA 곱하기 PB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독립이라는 말은 요게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보느냐면 배반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배반인지 아닌지는 PA, B가 0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PA, B가 0인지 아닌지 알아보라. 그런데 요 조건에 의해서 요것도 0이 아니고 요것도 0이 아니니까 우변은 절대 0이 될 수 없지. 그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0. 그럼 이건 절대 0이 아니란 말이지. 절대 0이 아니다. 그래서 배반이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배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요 참인 명제를 잘 기억을 해도. 그리고 PA, PB가 0이 아닐 때 이야기고. 그거만 잘 정리하면 이제 17번은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독립 시행의 방법. 자, 독립 시행의 방법. 자, 시험을 쳐, 시험. 자, 6문제를 시험 쳐서. 그런데 이게 다 객관식이다, 객관식. 자,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니까 맞을 확률은 5분의 2고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지. 오지순다니까, 그래? 다 객관식이면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 될 거고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될 거고. 그런데 내가 6문제를 그냥 다 찍을 거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다 찍을 거야. 찍는데 내가 무려 2개나 맞고 싶어. 맞는 문제가 2개나 맞고 싶어. 그래서 2문제 맞을 확률을 찾는 거야. 2문제 맞을 확률. 그럼 진짜 지금부터 찍는다. 찍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2문제를 다 맞춰. 근데 내가 꼭 이렇게만 맞는 게 아니고 여기는 틀려도 돼. 이 문제를 이렇게 2개를 맞출 수도 있을 거야. 계속 틀리다가 마지막에 2문제를 맞을 수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찍었다.
그럼 1번 문제를 찍는 사건이 일어났지. 그럼 2번 문제를 찍을 때 앞에 찍은 거하고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앞에 뭘 찍어도 관계없잖아. 그냥 찍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다 독립인 사건. 독립인 사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시행합니다. 독립인 사건은 여섯 번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자, 제일 첫 번째, 요런 경우,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을. 5분의 1. 동그라미 될 확률은 5분의 1이고, 곱표 될 확률은 5분의 4지. 그럼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야. 5분의 1이 두 번 곱해져요. 그 다음에 5분의 4가 나머지 4번이 곱해졌지. 요 확률을 봐.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계속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 독립일 때는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계속 곱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쭉 곱해요. 그럼 요 확률은 이렇지. 그럼 이 확률은 뭐겠니? 이 확률은 똑같이 뭐 위치만 바뀌겠지. 5분의 4,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5분의 1, 5분의 4 이게 그냥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곱하면 그 결과는 요가 같잖아.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죠. 5분의 4가 4번이고 5분의 1이 2번이 곱해진다. 자, 어떻게 맞추든 간에 두 문제를 맞추는 거는 확률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 문제 맞추는 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있나만 알아내면 돼요. 이게 몇 개 있는가만 알아내면 돼요. 몇 개가 있느냐면 6군데 중에 내가 맞출 거 2군데를 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몇 개 생기냐면 하나, 둘, 셋, 총 몇 개가 생기냐면 62개가 생깁니다. 62. 그래서 곱하기 62 해버리면 이게 확률입니다. 이런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확률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게 몇 번 만들어지는가 하냐 그것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거는 전체 6개 중에 내가 맞추는 요 두 문제를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62가 됩니다. 물론 64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냥 62라고 할게. 5분의 1이 맞추는 확률이죠. 맞추는 확률이 2번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확률은 뭔데? 그렇지 않은 확률이죠. 그게 4번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게 몇 개 만들어지느냐면 62개가 만들어져요. 2번 맞췄지, 2개, 2군데 맞췄다, 그지? 그 맞추는 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6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자, 어느 양궁 선수가 한 번의 화살을 쏠 때 10점 영역에 맞힐 확률이 3분의 1. 10점 영역에 맞힐 확률이 3분의 1. 그럼 10점 영역이 아닌데 맞을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지.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니까. 자, 화살을 5번을 쏘는데 3번을 맞추고 싶어. 3번. 5번 중에 3번을 맞추고 싶어. 그럼 5번 중에 할 때 3번은 맞았고 2번은 안 맞았을 거 아니거든요. 3번은 맞았고 2번은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맞은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지. 그럼 3분의 2가 하여튼 간에 몇 개 곱해져? 3번 곱해져. 그럼 그렇지 않은 3분의 1은 나머지 횟수만큼 곱해져. 전체는 5번 쐈어. 그럼 그런 게 또 한 가지 경우만 생기는 게 아니지. 53이다. 53. 화살을 맞는 거를 정해주는데 3군데를 정해주는 방법이다. 53. 적어도 2번은 10점 영역을 맞춰. 적어도 2번.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지. 6건이네. 1 빼기 0번을 맞추거나 1번을 맞출 확률을 빼버립니다. 0번을 맞추거나 1번을 맞출 확률을 빼버립니다. 자, 이거는 왜 곱해질까? 이거는 3발을 맞추는 게 꼭 맞고 틀리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제? 맞고 하는 맞추는 그게
5시 3. 그 중에 어디든 맞아도 관계없죠. 그래서 항상 여기 뭐가 뽑혀지는 거. 그런 게 똑같은 게, 확률이 똑같은 게 몇 번 더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0번이야, 0번. 0번이라는 말은 계속 못 맞췄다. 5번. 그 못 맞추는 거는 확률이 얼마인데? 3분의 1. 이것만 5번 쭉 뽑혀지니까 이게 한 번밖에 안 생기겠지. 그래서 0번이거나 5번이거나 이럴 때는 뭐 50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생기는 횟수가 요 하나밖에, 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한 번을 맞추면 한 번, 5발 중에 한 발을 맞고 나머지 4발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맞은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자, 3분의 2가 어딘지 모르지만 한 번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4번이 나오겠지. 근데 그런 게 몇 번이 만들어져?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해주는 방법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발 중에 한 발 맞추고, 그럼 한 발도 못 맞추거나 한 발만 맞추는 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적어도 두 번을 맞춥니다. 적어도 2번이란 말은 2번, 3번, 4번, 5번 맞을 확률이 많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면 많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적어도라는 그런 의미는 항상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더 편해요. 자, 이제 공식 정리할게. 공식인데 봐.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조금 복잡하게 보인다, 그지? 복잡하게 보이는데 금방 했던 뜻을 잘 이해를 해봐. 금방 했던 거. 자,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조금 전에 확률이 3분이었다, 그지? 확률이 P야, P. 그런데 그게 N번을 반복했어. 5번을 반복했어, 그지? N번을 반복해서. 그 중에 3번을 맞춘 거야. 그 중에 R번을 맞춘다. 됐지? 그러면 R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률이 얼마인데? P잖아, P. 그럼 P가 몇 번 곱해지겠어? 당연히 R번이 곱해집니다. 3발을 맞췄기 때문에 3분의 2가 3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P가 R번이 곱해집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확률, 그거를 Q라고 쓸게요. 여기는 1-P라고 썼다, 그지? Q.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 확률은 전체 횟수 중에 요 R번을 뺀 나머지 횟수. 그거는 요 Q라는 확률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똑같은 게 몇 개가 생겨? NC, R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요게 요 확률. 요때 R은 일어나는 횟수지. 그럼 N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요 R은 0부터 N까지의 요러한 의미 아닌 정수가 돼요. 식을 외우지 말고 아까 했던 문제 풀이를 잘 이해를 해봐. 그러면 이 식은 굳이 안 해도 되지. 독립시험 확률은 시험 나오겠다, 그지? 나온다. 달걀은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요.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10%는 왕란이. 요 왕란, 요거는 10%를 차지해요.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중 5개의 달걀을 택할 거예요. 5개. 그럼 한 번 택할 때마다 이게 왕란일 확률이 얼마야? 10%야, 10%. 0.1이야. 확률이 10분의 1인 거를 5번을 시행한다.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이 되는 시행을 5번 해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P가 돼요. P가 0.1인 그런 확률이 일어나요. 왕란이 4개 이상, 그 왕란이 4개일 때와 5개일 때의 확률 2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왕란이 4개 나온다, 4개. 한 번 뽑을 때마다 이게 왕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 왕란일 확률이 4개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뽑을 거예요. 5번을 시행합니다. 5번을. 달걀을 5가지를 택한다는 말은 내가 시행을 5번 한 거예요. 달걀을 선택하는 시험을 5번. 이 중에
요렇게 4개가 왕란이 걸립니다. 이거는 왕란이 아닌 게 걸려요. 근데 이게 왕란이 될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10%. 그럼 어떻게 돼요? 0.1이 4번이 꼽혀질까요? 하여튼 4군데는 내가 왕란을 선택을 했어요. 0.1이 4군데. 0.9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왕란이 아닌 거를 선택하는 거는 0.9니까. 그럼 그런 게 회수가 몇 번 만들어져요? 5, 10, 4. 5군데 중에 왕란 4개를 선택하는 방법. 근데 5개는 계속 왕란을 선택했다는 말이지. 그 확률 0.1인 확률이 5번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줍니다. 이 확률은 계산을 안 해봐도 확률이 크겠나 적겠나? 확률이 엄청 적겠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을 4번, 5번 시행했을 때 4번 나오게 하려면 그 확률은 그냥 0.00 뭐 이렇게 돼요. 거의 0이 가까운 그런 확률.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 준수와 지원이가 다음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준수가 동전을 던지고 그랬죠. 준수는 동전을 던져. 이때 지원이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가? 이 말이죠. 자, 동전은 준수가 던져. 준수가 동전을 던지고, 자, 지원이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 이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동전 던지는 사람은 준수를 했다. 동전 던지는 사람은 동전을 한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긴다.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긴다. 즉 준수가 이긴다. 준수가 이긴다. 그럼 준수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면 동전을 하나를 던졌을 적에 앞면이 나오면 이긴다 했기 때문에 준수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겠다. 그럼 지원이가 이길 확률도 뭐예요? 똑같이 2분의 1이겠지. 이거는 이제 누가 더 유리한 게 아니고 똑같네. 이제 방법이 이제는 동전을 2번을 던져. 2번을. 한 번은 앞면이 한 번 나오면 던진 사람. 앞면이 한 번 나왔다는 뜻은 한 번은 앞면이고 한 번은 뒷면이다 이 말이지. 동전을 2개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이 2가지가 있다.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2번째 던질 때 독립이기 때문에 뒷면이 나오는 또 2분의 1. 그러면 그거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더하기. 똑같네 이것도. 그럼 4분의 1, 4분이니까 역시 준서가 이길 확률은 역시 2분의 1.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은 이길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2번째 방법을 선택해도 뭐 특별히 유리한 게 없는데 똑같네. 둘 다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3번째 방법. 2번째를 시험에 이렇게 했다. 3번째 방법은 동전을 4번을 던질 거예요. 동전을 4번 던져. 동전을 4번을 던져서 2번 나오면 동전 던진 사람이 이기더라. 조금 전에는 확률이 다 2분의 1이었지. 자, 이제는 동전을 이렇게 4번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옵니다. 자,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준수가 이깁니다. 동전 던진 사람이 이깁니다. 동전 던진 사람이 이길 확률을 구한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2번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했잖아.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자, 앞면이 2개 나오는 거는 앞면 2개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경우가 많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불편한 거예요. 아까는 왜 그렇게 했냐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앞면, 뒷면, 앞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와 같이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4개 중에 2번 하면 벌써 횟수가 많아지잖아. 그런 횟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번 중에 두 번은 앞면이 나오고 두 번은 뒷면이 나옵니다.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2분의 1이죠. 그런 게 몇 번? 두 번.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게 두 번. 그럼 앞면이 나온 게 어디가 앞면이 나올까? 예를 들어 여기 앞면이 나올까? 여기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그거 정하는 방법이 4C2가 됩니다. 그거 정하는 방법이 4C.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4C가 얼마예요? 4, 3, 12, 6이지 6. 아까 같이 하면, 아까는 두 개밖에 없지만, 이제 동전이 4개 중에 2개에 해당하는 거는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그래서 요게 6가지고, 이게 16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서가 이길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길 확률. 그럼 지원이가 이길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지. 이 방법이 지원이가 선택하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지원이가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A, B가 게임을 하여 먼저 6번을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어. 6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어. A가 4번, B가 3번 이긴 상황에서 게임이 중지되었을 때, 뭐 사정상자 게임을 더 못하게 돼서 A와 B에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그러면 이길 확률대로 상금을 분배하면 되겠지. 이길 확률대로. 근데 A가 지금 벌써 4번을 이기고 B가 3번을 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합을 한다면 A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겠네, 그지? A가 4번이 이겨져 있는 상태고 B가 3번이 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이렇게 4번이 이겨져 있고 그러면 B는 이렇게 3번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중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게임을 했다면 이길 확률이 같아 실력은 똑같아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막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실력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자, A가 벌써 4번 이기긴 했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을 구할 거야 지금. PA를 구할 거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가 계속 진행됐다면 A가 이기는 경우는 A가 2번만 더 이기면 되지. 2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2번 만에 바로 이겨버린 거예요. 2번만. 2번 만에 바로 이기고 이겨버리면 벌써 6판을 이기면서 게임이 끝나버리죠. 3번 만에 이길 수도 있어. 앞에서 뭘 하면 1승 1패를 했거든요. 앞에 두 게임 중에 한 게임을 만약에 져버렸다면 세 번째 가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 6번만 이기면 돼. 여기 2번 중에 한 번 이겼고 세 번째 또 이겼어. 네 번째 이겼어. 네 번째. 그럼 세 번까지는 A가 2승 1패를 했어. 2승 1패를 한 상태에서 그럼 아직까지 한 판 더 이겨야 되지. 그거를 네 번째 이겨요. 요때 가서 마지막 6회째의 승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B가 지금 3판 이겼고 여기서 2판 더 이겨봤자 5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A가 한 번 이기고 B가 3번을 이겼고요. 그리고 A가 이겼다. 그러면 A가 여기서 3번, B가 3번 이기는 순간 B는 6번 이겨서 게임이 끝이 나버리지. A가 이기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요까지입니다. 요 확률도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거는 연속으로 이겨야 돼. 그럼 2분의 1, 또 2분의 1. 더하기. 요건 2번 중에 한 번을 이긴 거예요, 그지? 2번 중에 한 번을 이깁니다. 2번 중에 한 번. 그럼 이길 확률이 2분의 1, 요게 한 번 일어나야 되고, 질 확률이 2분이니까 2분의 1이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이겨줘야 되지, 마지막에. 그 확률이 2분의 1. 이제, 4판째 가서 이제 A가 이길 경우는,
A가 이 세 판 중에 한 판입니다. 그게 꼭 첫 판에 이겼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지? 그거 정하는 게 세 판 중에 한 판을 이겨야 돼. 세 판 중에 한 판을. 이기는 게 몇 번? 한 번. 지는 게 몇 번? 두 번 일어나고, 이제 A가 마지막으로 또 이겨줘야 돼.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4분의 1. 두 번째는 이렇게 약분하면 두 번째도 4분의 1. 자, 세 번째는 16분의 3. 그럼 요게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16분의 8이지. 16분의 11이 돼. 그럼 PA가 16분의 11이에요. 그럼 PB는 얼마인데? A 아니면 B가 이길 테니까 16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길 확률이 B가 11대 5잖아. 그지? 11대 5이기 때문에 상금도 11대 5. 요런 상태로 나누고 가면 됩니다. 상금을 16등분 해가지고 A한테 11개를 주고 B한테 5개를 줍니다. 자, 당첨 복권 2장을 포함하여 5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당첨 복권 2장이 되겠습니다. 당첨이 2장이고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됩니다. 갑과 을이 차례대로 복권을 한 장씩 임의로 뽑다. 자, 갑이 먼저 하나 뽑고 나중에 을이 뽑았다.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그 사람이 을일 확률을 구하시오. 뽑은 복권은 넣지 않는다 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을 보고 이게 조건 확률이네. 그럼 그게 딱 보여져야 돼.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자, 이렇게 두 명이 뽑는단 말이에요. 두 명이 뽑으면 두 명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당첨되는 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명만 당첨될 수도 있고, 경우들이 그런데 뭐만 생각하라고 해서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하는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첨된 사람이 한 명만 뽑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럼 이건 이렇게 되고, 갑 먼저 뽑는 사람이 갑이면 갑이 당첨되고 을은 당첨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요렇게 되는 그게 한 명만 당첨되는 경우에, 그럼 한 명만 당첨되는 거는 먼저 당첨 5분의 2. 그럼 요게 하나 없어졌다. 그게 그럼 남아있는 게 4개인데 한 명만 당첨되기 때문에 뒤에 사람은 당첨되면 안 되지. 4분의 3. 또는 이제 반대로 첫 번째 사람이 당첨 안 돼야 돼. 그게 5분의 3이다. 요게 하나 없어졌지.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이런 경우에만 생각하라.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을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당첨된 사람이 을인 거는 요거잖아. 그지? 그럼 을일 확률을 구하랬기 때문에 요 경우 중에서 요 부분을 분자에 그대로 써줍니다. 요렇게 한 명만 뽑히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한 명만 뽑히는 경우도 있어. 한 명만 당첨되는 경우, 요렇게 됩니다. 그 경우 중에 을이 당첨되는 경우는 요 경우잖아. 그게 분자가 됩니다. 분모가 모든 경우가 분모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장만 당첨되는 그 경우만 분모가 됩니다. 그 조건 확률은 전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안에서. 자, 조건 확률 우리 제일 처음 할 때 이런 게 있었지. 주사위 한 개를 얹었을 적에 나온 눈이 소수일 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소수일 때 하는 거는 2하고 3하고 5 중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3가지가 됩니다. 6가지가 아닙니다. 홀수일 확률을 하면 홀수는 거기서 2개가 있는데 그래서 3분의 1. 요런 게 조건부. 전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거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읽고 조건부다라는 게 바로 보여져야 돼.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0.9다 나와요. PA가 0.9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야? 조건 확률 PA 분의 PB. 자, B인데 그냥 B만 되는 게 아니지. A효 B. PA 번호미 0.7이다. 자, 그 말은 PA효 B가 0.9 곱하기 0.7이다 해서 구하라는 게 요거야.
PA교 B를 구하시오. 자, 4면체. 그 4면체는 눈을 정하기가 그렇지. 그래서 한 꼭지점에 같은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모여들어서 요거를 그 꼭지점에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A다 있기 때문에 사건 A는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되고, 자, 2의 배수인 사건이 B야. 그럼 사건 B는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 4. 2의 배수인 사건이 B다. 그래서 2, 4. 그러면 이 A, B는 서로 독립이가 정수기가. 자, 독립 정수는 항상 뭐하러 보는 거랬노? A도 B를 계산했는가 하고, A와 B를 곱해는 요거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조사를 해준 건데. 그럼 A교 B는 같은 게 2하고 4니까 두 개가 있지. 그럼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A교 B는 이게 2분의 1이란 말이야.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그럼 PA는 4분의 3이 되고, PB는 2분의 1이 돼. 그렇기 때문에 8분의 3이고, 이거는 8분의 4네. 이게 다르네. 다르기 때문에 종속이다. 독립은 어려운 거 없다, 그지? 요거를 조사하는 거다 하면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만 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데, PA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다, 그런 뜻이야. 지금 PA가 0.8, PB가 0.6. 그 다음에 서로 독립이 됐어. 그러면 PA교 B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냥 PA랑 PB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PA교 B가 돼. 그 요것도 이렇게 곱해게 돼.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독립이 아닐 때는 PA 곱하기 PB인데 그냥 B가 아니고 B바 A.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 독립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네.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그럼 한 번을 싹 던져. 던지면 확률이 3분의 2가 돼. 6의 약수는. 던질 때마다 3분의 2야. 독립이지. 3번을 던져, 3번. 2번이 나와요, 2번. 그럼 2번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2가 어딘가는 2번이 곱해지겠지. 2번을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나머지 한 번이 필요 없지. 그럼 이런 게 몇 가지 만들어져? 3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방법. 즉, 6의 약수, 6의 약수, 6의 약수가 아닌 수. 3번 던질 때. 6의 약수, 6의 약수. 6의 약수,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3C이다. 3C. 세 군데 중에 6의 약수가 나오는 2군데를 결정하는 방법. 그게 3C가. 고래 하나, 둘, 셋. 그러면 확률은 어느 것이든 다 똑같이 나오는 게 2번, 안 나오는 게 1번이니까 3분의 2가 2번 곱해지고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1번 곱해집니다. 똑같은 확률이 몇 번 생기느냐면 3C2가 돼요. 세 군데 중에 2군데 결정하는 방법. 이게 뭔데?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어느 학급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이에요. 전체의 5분의 3.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전체의 7분의 3.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7분의 3.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 학생. 그럼 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뭔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 건데, 피아노를 배운 학생. 그 학생 수는 더 많겠지. 그래서 5분의 3이야. 10분의 6이니 한 60% 준대. 그런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이 이제 그냥 학생이 아니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이 수보다는 적겠지. 전체 피아노를 배운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야. 이만큼은 전체의 60%예요. 근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여학생만 나타냅니다. 여학생은 전체의 7분의 4가 됩니다. 7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이렇게, 이 학생들은 피아노를 배운 학생.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임의로 한 명을 뽑은가? 피아노 배운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안 배운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운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다. 그럼 전체를 몇 명을 생각해야 돼? 5분의 3에 해당하는 이만큼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분모가 돼요.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냥 여학생이 아니지. 지금 피아노를 배운 사람 중에서만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학생은 피아노를 배운 여학생이에요. 그냥 여학생이 아니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을 나타냅니다. 그게 7분의 3입니다. A 주머니에는,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1개, 흰색 공이 1개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됩니다. 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1개가 됩니다. 반대로 됩니다. A에는 둘 다 1개씩이고, B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1개. 두 주머니 A와 B에서 임의로 각각 공을 1개를 꺼냈더니 흰 공이 1개, 검은 공 1개였을 때, 자, 봐. 여기서 1개 뽑고 여기서 1개 뽑으면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흰색도 나올 수 있고 검은색도 나올 수 있고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임의로 1개를 꺼냈더니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였을 때 하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제 조건부 확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중에 제한을 둔다 말이야. 제한. 그러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꺼내는 공이 흰 공이고 여기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 있다. 그래? 또는 반대로 여기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이고 여기서 꺼낸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1개를 꺼내서 그 공이 검은색인 경우는 이쪽이 검은색이고 이쪽이 흰색, 반대로 이쪽이 흰색이고 이쪽이 검은색. 1개 꺼내서 검은색일 확률이 2분의 1이지. 저쪽에서 흰색을 확률은 3분의 2가 돼요. 또는 반대로 이쪽에서 흰색은 역시 2분의 1이고 이쪽에 검은색은 3분의 1이 돼요. 이게 분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자, 이 경우 중에서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은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올 이런 경우네. 첫 번째 요 경우인데 흰 공이 요 B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경우는 요 놈이 분자가 됩니다. 자, 여기 두 개 각각에서 1개를 이렇게 뽑다 보면 검은색 뽑는 경우도 있고 흰색인 경우도 있고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인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1개씩을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였을 때 하는 이게 바로 전체 경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 경우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모가 됩니다. 아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분모가 아니고 요 경우가 분모가 됩니다. 요 경우가. 자, 그 중에서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요거는 이쪽이 검은 공, 흰 공이잖아. 이건 흰 공이 B 중에, 이쪽은 흰 공이 A 중에서 나온 거야.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흰 공이 B 중에서. 흰 공이 B 중에 요거잖아요. 요게 그래서 분모예요. 그죠? 자, 분제. 이게 조금합니다. 조금도. 네, 129. PA가 0.5. 요거는 PA 합비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이 0.7이라는 것은 PA 합비가 0.3이라는 PA 합비가 0.7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아닌 것이 0.3이니까 A 합비가 될 확률은 0.7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PA 분호 PA 교비입니다. 자, 그놈이 또 0.1입니다. 근데 PA가 0.5니까 0.5 곱하면 6, 5, 30이니까 0.3이 돼요. PA 교비가 0.3. 자, 이때 뭘 구하자고 했냐면 PB 분호 PA 교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PB 분호 PA 교비를 구하라. 자, 이거는 봐. PA 교비는 여기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 그 다음 PA가 있네. 근데 PB가 필요해, 그지? 이 PB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해요. PB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자, 그거는 어디서 찾냐면, 요거를 이용해. 봐, 이가 이용 안 했잖아. 0.7이라는 것은, PA 합비라는 것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여기서 요게 0.2니까 PB는 0.5가 되는데, 0.5가. 요게 0.5. 요게 0.4. 그래서 5분의 4. 어느 편의점에서 손님이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이 4분의 1. PA가 4분의 1이다. PA가 4분의 1. 컵라면을 구매한 손님이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이 3분의 1.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이야. 근데 이미 컵라면을 구매를 한 상태지. 요 확률이 3분의 1이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할 확률은 A 교 B는 이걸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모두 구매할 확률은 PA 교 B를 묻습니다. 요거는 요식에 찾습니다. PA 분의 PA 교 B지. 그게 3분의 1인데 PA는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PA 교 B는 12분의 1. 어느 전화 설문에 응답할 확률은 남자가 0.3, 여자가 0.4.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그럼 누가 이렇게 받잖아. 받는데 그게 남자가 받으면 응답할 확률이 0.3. 그 다음 여자가 받으면 응답할 확률이 0.4. 남자들은 그냥 이상한 전화 오면 그냥 바로 끊어비잖아. 근데 여자들은 이 수다를 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남자는 확률이 더 낮고 여자가 더 높고.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있는 사무실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임의로 한 명이 전화를 받아서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은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 전화를 했는데 남자가 받았고
남자가 받았고 응답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전화를 걸었을 적에 여자가 받고 그 받은 여자가 응답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남자 2명, 여자 3명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그럼 남자가 받든 여자가 받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여자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남자가 받아서 응답을 하거나 또는 여자가 받아서 응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받는 경우는 일단 확률이 이렇게 되지. 남자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남자 받았지. 응답을 할 확률이 0.3입니다. 남자. 또는 여자가 받아서 응답할 확률이 0.4다. 이 답이다.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근데 PA, PB, 이건 중요한 조건이니까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 뭐라 했는데,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그게 독립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A, B라는 확률이 나와있고, 이때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A 합 B를 구하는데, 이건 A 합 B의 여집합이지. 그러면 항상 합은 이렇게 하자. PA, PB의 여집합 빼기 PA교 B의 여집합. 이거 구합니다. PA 합 B를 구하라. PA에다가 PB를 해서 PA교 B를 뺀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B가 아니고 이게 B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이제 PA, 자, 요거를 구하라는 말이지. 그럼 PA는 3분의 1. 자, PB의 여집합은 요게 5분의 2니까 요건 5분의 3. 빼기.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라 했지. 자, 독립은 어떻게 해? 각각의 확률을 곱한다, 이 말이죠. 각각의 확률을 곱해줍니다. 그럼 요 확률이 3분의 1이고 요 확률이 5분의 3. 그래서 이제 3분의 1하고 5분의 3하고 빼기 5분의 1이다. 요만큼이 확률.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독립이라는 조건. 두 사격 선수 AB가 총을 한 발 쏘아 표적지의 10점 영역에 맞힐 확률이 A는 0.9고 B는 0.8이. A는 0.9, B는 0.8. 두 선수가 각각 총을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영역에 맞힐 확률. 적어도 한 선수야. 자, B가 있으면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춰도 되고, A는 못 맞추고 B가 맞춰도 되고, A도 맞추고 B도 맞춰도 되고. 그럼 아닌 거는 뭔데? 둘 다 못 맞추는 것밖에 없잖아. 또 요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요 확률을 구합니다. 둘 다 못 맞추고. 그럼 맞출 확률이 0.9면 못 맞을 확률은 0.1. 독립이니까 곱해주는 거야, 그대로. 각자 사격하는 거는 앞 사람이 뭘 맞추든 간에 관계없잖아, 그지? 이 확률도 0.2다.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뺀다. 어느 당뇨병 진단 시약이, 요것도 작년에 수수령 나오더라. 어느 당뇨병 진단 시약이, 진단 시약이 있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 당뇨병이 걸렸어, 진짜. 근데 이 시약을 가지고 딱 검사를 했더니 걸린 걸로 딱 검사를 했어. 바로 한 거야, 바로, 그지?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라고 이렇게 진단한 거야. 그 확률이 0.99가 돼.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 자, 니는 당뇨병이 원래 없었어, 이 사람은. 근데 진단시약을 조사를 했더니 당뇨병이 없는 걸로 이렇게 역시 똑바로 판명이 됩니다. 똑바로. 그 확률이 0.95가 됐어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당뇨병이 걸렸는데 잘못 판단한 거예요. 걸린 사람인데 또 했더니 안 걸린 걸로 나왔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0.01이다 이 말이고, 밑에 있는 거는 안 걸린 사람이 이 사람 원래. 그런데 진단시약을 진단을 했더니 걸린 거로 진단이 됩니다.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확률이 0.95니까 0.05다 이런 것이. 파란색은 바로 진료했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잘못한 거. 자, 그런 문제다. 걸린 사람이 200명이 있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800명이면 이게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중에서 임의로 1명을 택해서 이 진단시약을 사용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했을 때, 그럼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건 언제? 요 경우하고 요 경우다.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해서 또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되는 경우는 여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일단 선택했어. 그럼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지.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먼저 선택을 했어. 그리고 걸린 사람을 선택했다, 그지? 그런데 걸렸다라고 진단될 확률은 0.99야.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그런 거. 요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진단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 그렇게 될 확률이 0.9분이니까 곱하기 0.9. 또는 당뇨병에 안 걸린 사람을 선택했다. 800명 중에 1명을 뽑은 거야. 안 걸린 사람을 선택했는데도 잘못 진단해서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 확률이 0.05가. 이게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됩니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되었을 때, 안 걸렸다고 진단될 수도 있고 걸렸다고 진단될 수도 있는데, 걸렸다고 진단되는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조건만. 요 말이 조건보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안 걸려야 되니까 이게 분모가 되면 분자는 뭐가 돼? 이쪽이 분자가 됩니다. 이쪽이 분자로 이루어져.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되는 사람은 진짜 걸린 사람 보고 걸렸다라고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는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진단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무슨 경우를 구하라 했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안 걸렸을 확률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게 분자로 이룰 거야.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35.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정규리그 1위 팀과 하여튼 어떻게 경기를 하는데 7번 중에 4번을 이기면 우승이에요. 맞지? 7번 했으니까 3대3까지 가서 마지막에 한 판 더 이길 수 있다. 그제? 7번의 경기 중에 먼저 4번 이기면 우승이에요. 자, 현재까지 3번의 경기에서, 3번 경기에서 A팀이 2번 이겼고 B팀이 1번 이긴 요 상태, 현재가. A가 지금 2승 1패를 하고 있어요.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A팀 우승할. 자, 몇 번 이겨야? 4번 이겨야 우승한다. 그지? 그럼 현재 A가 2번 이겨놨다. 그럼 A가 바로 2번 이겨버리면 끝이네. A가 바로 2번 이겨버리면 끝이네. 이건 2번 만에 바로 끝내버려. 자, 3판까지 할 수도 있어. 이 앞쪽에서 A하고 B가 1승 1패를 나눠가지고. 하여튼 2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요렇게 2번 중에 1번을 이기고 3번째 가서 A가 이겨서 우승할 수도 있고, 4번째 우승할 수도 있어. A가 1판, B가 이렇게 2판을 이긴 상태. 자, 이렇게 하더라도 B는 3판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1판 더 이기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A가 한 번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럼 요 B가 3개 생겨버리면 벌써 B가 4승을 해서 B가 이겼거든요. 더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연속으로 바로 이기면 되고, 요건 1승 1패를 한 다음에 A가 이겨야 돼. 1승 2패를 한 다음에 A가 이겨야 돼. 그 세 가지의 확률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연속으로 바로 이기면 되니까,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같고, 비기는 경우는 또 없다 했다. 이길 확률이 같기 때문에, A가 이기고, 그럼 2분의 1, 또 2분의 1. 또는 1승 1패야. 그럼 두 번 중에 한 번이지. 이기는 게 한 번, 지는 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이겨줘야 돼. 또 더하기. 이거는 3번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어, A가. 3번 중에 한 번. 이기는 게 한 번, 지는 게 2번. 그리고 막판에 A가 한 번 또 이겨줘야 돼. 그래서 요 3개의 확률을 더하면 오게 돼. 됐지? 계산은